첫 수업날 교실 문을 연 저는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도 그럴 것이 그곳에는 15년 전 15와 꼭 닮은 소녀가 있었으니까요. 저는 그 아이를 보며 묘한 불길함에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. 기묘한 것은 그 아이의 출석 번호도 똑같은 15번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녀의 출석을 부르자 반 아이 중 누군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. 쌤, 쟨 말 못해요. 벙어리예요. 오싹한 기분에 수업을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도 나질 않았습니다. 저는 이 기묘한 경험과 관련된 것들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. 15년 전 15번과 나누었던 빨간 쪽지, 그녀의 유언이라 생각되던 빨간 쪽지의 지시를 어긴 것, 그리고 오늘 반의 그녀와 똑 닮은 소녀가 있다는 것까지.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윽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때 내가 당신한테 보냈던 쪽지 기억나? 좋아해라고 쓰여 있었던. 당연히 기억하지. 그거 내가 끝까지 안 나와서 선생님 화나셨잖아. 정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때 내가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왔던 게 아니야. 무슨 말이야 그게? 발이 안 떨어졌어. 뭐? 무언가가 내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어. 내가 당황한 사이 그 아이가 나 대신 나갔던 거야. 그럴 리가. 나도 놀라서 고개를 돌려서 그의 얼굴을 봤는데 걘 웃고 있었어.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퇴근하던 중 저 멀리 급식실 공터에 쭈그려 앉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날따라 호기심이 더 컸던 저는 슬쩍 그녀의 주변으로 다가가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. 그곳에는 고양이가 있었습니다. 15년 전 15번이 쓰다듬던 그 뒷산의 고양이와 똑같은 고양이가. 그 뒤 저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그것도 잠시. 저는 기쁜 소식에 그 불안감과 두려움 전부를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. 아내가 회임을 한 것이었죠.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아이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출산이 다가오자 어디서 소식을 들은 것인지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해오더군요. 그러던 중 한 녀석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. 그 질문에 대답하려는 순간 찌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니 그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문제의 그날, 퇴근 중 노트북을 놓고 온 것을 깨달은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. 그런데 하교 시간이 지난 후인데도 교실 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. 그녀는 스르크하고 조용히 몸을 돌려 저에게 저벅저벅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. 저벅저벅. 저에게 다가온 그 아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. 저는 떨리는 시선으로 그 아이가 준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. 빨간 쪽지였습니다. 저는 홀린 듯 그 쪽지를 내려보았습니다. 접히지 않은 그 쪽지에는 15년 전 그때와 똑같이 알아보기 힘든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. 저는 그제서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. 그 아이의 얼굴에 15년 전 15와 똑같은 시퍼런 멍이 들어있다는 것을.